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온 부문이 파산하고 있다. 대한민국 총체적인 파산, 그것이 윤석열 정권 2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안보, 경제, 서민생활, 민생경제, 하다못해 수출부터 환경, 그리고 교육, R&D 분야까지 모두 가라앉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느냐, 이렇게 허망하게 바스라지듯 가라앉을 수 있느냐 하는 우려와 탄식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윤석열 정부 들어 망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언론 방송 분야입니다. 이미 이에 관한 연구와 논문은 매우 많습니다. 작년도까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의 총체적 정부 실패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질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한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현 정부는 전 정권이라는 말만 되뇌이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소위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권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왜 그 좋은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옮겼을까? 그것은 박근혜에 대한 교훈과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는 저의 판단입니다. 저도 2003년부터 2008년 2월 말까지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안보 분야 행정관, 비서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시위가 일어났는지 기억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에 대해서 제로탄 한 방 쏘지도 않고 청와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군은 동원할 생각도 안 했죠. 박근혜 탄핵 기간 중에도 청와대는 가장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다. 그래서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쫓아내고 그곳에 대통령실이 집무실이라는 이름으로 앉으면서 경호처장을 자신의 예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임명하고 그야말로 군, 경찰로 옹이되는 초롱성 속에 국민을 버리고 숨어 들어가서 다시 탄핵당할 위험에 처한다면 취인이 쿠데타 내지는 취인이 경비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6년 탄핵 당시에는 국방부와 군을 중심으로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면 지금은 2024년 지금은 경호실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부가 일부 군 세력을 옆에 두고 그 동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필요한 불안과 근거 없는 주장을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군을 곁에 두면서 검찰을 앞세워서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언론에 대해 검열까지 하면서 숨을 못 쉬게 하고 마침내 자신의 폭정과 실정을 억누르기 위해 언론 장악과 검찰 탈법치 이후의 최후의 수단으로 용산에서 나름대로 초롱성을 쌓고 있다. 그리고 경호실이 2023년 5월 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 활동에 필요한 군, 경, 공무원의 지휘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중재권, 조정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경호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지철의 경호실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조차, 총리조차, 내무부 장관조차, 심지어 중앙정보부장조차 무시하고 대통령을 포위하듯 귀를 감싸고 동선을 통제하며 권력을 휘두르던 차지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차지철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경호를 위한 포괄적인 판단과 필요에 의해 용산경찰서 경찰 인력과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일부 병력에 대한 지휘 권한을 경호처장이 가질 수 있게 하는 초헌법적 탈법적 권한을 차지하려 하는 것이죠. 2023년 5월 여러 논란이 일자 자꾸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병력을 배속받아 경호실 판단과 필요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는 것이죠. 논란이 되었던 2023년 5월에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경호처장은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 굉장히 강력하죠. 당연히 문제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경호처장은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경호구역에서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 하는 것과 조정할 수 있다 한다 하는 것과는 같은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같은 권능을 가진 것입니다. 용어만 다른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인 암살, 중요 시설에 대한 외국 위해 세력, 그러니까 타국으로부터 침투해온 위해 세력, 반안보 세력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찰청 테러팀 전원을 경호팀으로 임무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요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그것은 추후 이 자리가 아닌 추후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과잉 경호, 심기 경호로 이틀막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 김용현 처장 체제의 문제입니다. 특정 고등학교 인맥으로 점철된 라인이 군 관련 인사를 독식하고 있다는 제보가 넘치고 있습니다. 현재 집권 세력의 학맥 한번 봅시다. 충암고등학교 라인이 있죠. 대통령 윤석열 8회입니다. 김용현 경호처장 1년 선배 7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지휘 감독권을 가진 분이 중 12회, 방첩사령부 기무사령관 했던 여인형 17회, 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김용현 경호처장과 부친 때부터의 근무 인연으로 해서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경호처장 김용현 작전본부장 수방사령관 출신, 그리고 현 신원식 육사 37회 수방사령관 작전본부장 출신, 같은 보직 바로 이어받고 이어주고 이어받은 그런 관계, 국방부와 경호처,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방첩사령부 기무사 수도사령부와 연결이 됩니다. 수도사령부는 유사시 경호처장의 지원 요청을 받아서 경비계엄이든 비상계엄이든 군대를 경호처로 이관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부대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언제 경호처가 경찰을 앞세워가지고 의원님들 맞고 팔비틀라 그러고 서류 갖다 주면 길 저쪽에 바닥에 내팽개치듯이 그런 짓 한 경호처 보았습니까? 아니, 의원들이 가면 경찰을 앞세워가지고 의원 마치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위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 계엄을 위해서 마치 의원들을 자극해서 의원들에게 경찰이 앞서서 물리력을 동원케 하고 그것을 뒤에 경호처가 백업하다가 몇 차 하면 지원 병력 받아가지고 진입 쿠데타 형식의 경비 계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꿈꾸지 마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